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대화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 김윤나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지난 시간에도 참 유익한 강연 너무 좋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네.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지 네.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해가 안 될 때. 네. 왜 저러나 싶을 때 맞아요. 공감과 위로 뭐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존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존중의 언어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보려고요. 네. 존중의 언어 참 필요한 네, 이야기인 것 그쵸? 같은데 쉽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찌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연인데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죠. 김윤나 작가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서요, 갈등은 필수라는 거죠. 기본 옵션, 디폴트 값.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요, 자신의 공식에 따라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특히 나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 잘 결론 내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공식을 그 안에 대입해서 그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 공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저와 함께 할 네 번째 다시 배우는 관계의 언어는요, 바로 존중이에요. 네, 존중.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하긴 되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다 내 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을 할 때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는 존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선택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쟤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난히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언제 좀 예민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저는 특히 언제가 좀 불편하냐면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다다다다다 달려요. 그리고 달릴 때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을 짜놔요. 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이건 당연하고요. 하루도 어쩔 때는 분 단위로 계획을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 불편하냐면 자꾸 천천히 가라고 이러는 거죠. 시간을 자꾸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야, 되는 대로 뭐 하지 뭐 어떻게 다 계획을 해. 이러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좀 불안해지고 예민해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다 자택근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도 항상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저희 직원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엄청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회의를 이만큼 준비해 갔어요. 오늘 끝장을 보리라. 만난 김에 중요한 거 다 말하고 오리라. 이렇게 계획을 착 짜놨어요. 그래서 5개 안건을 제가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적으로 시간을 짰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만반의 준비를 해갔는데요. 저는 한 2개 반쯤 이야기했는데 저희 직원이요. 오늘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어때요? 라고 탁 하는데요. 더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답답하고 왜 저러지? 일은 언제 다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로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이요. 이런 판단과 평가가 그냥 줄을 서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참 불편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랑 진짜 다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주로 이제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제가 직장인 중에서도 이제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선배님들, 후배님 이해 안 되시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고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하소연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치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때는 이제 이러시면서 나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막 기면서 내가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일을 성사하려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내가 알아서 잘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떠먹여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찾아오고 안 하겠다고 찾아오고 그만둔다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선배들은 이야기해요. 그럼 후배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네, 후배들도 선배들을 이해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회사에 충성하라니. 이제 N잡 시대인데 그리고 내가 퇴근 시간 이후에 왜 당신과 밥을 먹어야 되죠? 내 밥은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편하게 먹고 싶어요. 사생활은 돈터치.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을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디가 맞는 걸까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참 어렵죠. 근데 이런 일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생겨나죠. 내 자식이지만 난 이거 이해 못하겠다.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지금 나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널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줬어도 나 이렇게는 안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가 이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할 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학교 나온다고 예전처럼 취업 잘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취업 시장 자체가 판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부모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흑과 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야, 도전하는 게 인생의 묘미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중간만 얇고 길게 갈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관계에서요, 갈등은 필수라는 거죠. 기본 옵션, 디폴트 값. 우리가 그 갈등을 피하려고 되게 애를 쓰지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등이 있다. 원래 우리는 누군가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 말이에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거는 좀 중요하겠죠. 제가 아주 중요한 그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끼는 도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요, 4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대요. 또 이번에도 들으시면서 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몇 번에서 대화를 시도하는가? 누군가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대화를 출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표를 이해하시려면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I, you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관계는 둘 이상이어야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로 관계, 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단어 보이세요? 오케이, 나도 오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오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도 오케이 볼 수도 있고요. 상대를 오케이로 볼 수 있고 나도 오케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사람을 오케이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을 오케이로 본다는 것은요. 너도 다 잘하고 싶지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한 달 전이라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공감의 언어 할 때 상대에겐 욕구가 있다라고 안내 드렸었어요. 그도 잘해보고 싶다고. 그도 해내고 싶다고. 그도 인정받고 싶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오케이적으로 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린 다 미완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심히 하지. 너도 네 인생 잘 만들고 싶잖아 라고 이렇게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 줄 때 우리는 사람을 오케이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있겠죠? 나도 오케이로 보는 거죠. 그럼 사람을 나도 오케이로 본다는 건 뭘까요? 글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거 있죠.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대요. 자꾸 10개를 안다죠.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나 보면 10개 안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작은 실수를 쟨 됐어. 이렇게 우리 누군가를 볼 때도 사실은 있죠. 때로는 나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도 오케이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분면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각각의 영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은요. 나는 오케이로 보는 거예요. 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어떻게 봐요? 아니야. 네가 문제야. 나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네가 협조를 안 해줘. 그리고 나는 오라. 이 생각이 당연히 맞지? 근데 너 그 생각 잘못됐다. 너 좀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상대를 볼 때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파워로 흘러갑니다. 예, 힘의 대화이죠. 그래서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 많은 사람도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하는 사람, 직급이 더 높은 사람, 뭐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난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힘의 대화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영역은요, 좀 슬픕니다. 두 번째는 나도 삐 글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아이야, 너도 아이야 삐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오케이로 보고 상대도 나도 오케이로 보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만나려고를 안 해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대화 해봤자야. 어차피 말해봤자 해결도 안 돼. 문제만 커질 거야. 답답해져 해서 그냥저냥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관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부부들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자, 그것을 우리는 회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피의 대화를 계속하면요. 일단 문제는 안 커질 수 있어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회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후배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와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근데 회사만 그만둘 수 있나요? 부부관계도 그만둘 수 있어요. 나 많이 참았다고.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네, 관계에서도 사직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은 우리 그냥 다 참고 살아서 싸우질 않아요 하시는 관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건 또 뭐냐면 나는 별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괜찮게 보는 거죠. 이런 대화가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는 경우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틀려. 난 이거 잘 몰라. 네 뜻대로 해. 나는 괜찮아. 나는 뭐든지 따라가기만 할게.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수능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오래 못 가요. 네, 자꾸 네 뜻대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도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계속 나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숨겨야 하는 대화는 우리가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의 대화를 한다면 얼른 또 위로 올라오셔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갈 곳은 바로 존중의 대화입니다. 존중의 대화는 나도 괜찮은 사람, 사실 나도 부족한 거 많지. 우리 지난 시간에 감정의 언어 했지만 나도 욱욱하고 또 이렇게 실수할 때 있지만 다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나도 대화 잘해보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예쁘게 봐주는 거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질문해주고 그래. 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인정해주는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존중의 대화이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했던 장면 소개해드렸잖아요. 저희 직원이 소장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할 때 뭔가 확 이제 올라왔는데 그럴 때 만약에 1번 힘의 대화를 한다면 제가 말이 어떻게 나갈까요? 그렇죠, 제가 소장이거든요. 직급으로 이거 지금 안 하려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아마 지금보다 표정은 더 험악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아마도 직원은 그냥 억지로 하긴 할 겁니다만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좋지 않겠죠. 힘의 대화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힘의 대화에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점점 더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회피의 대화를 만약에 제가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다음 이러면서. 못 들은 척 하거나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저 혼자 그냥 일을 하겠죠. 어차피 내가 이야기해도 저 직원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또 나도 그 직원을 잘 설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아서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문제를 계속 키우는 대화인 거죠. 그럼 수능의 대화 혹은 저희가 복종의 대화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 네 뜻대로 하세요. 만약에 소장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직원이 너무 부담스럽겠죠. 이 주관도 없는 이 연구소에 나는 일할 수가 없어. 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존중의 대화를 해야 되겠죠. 존중의 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어떤 상황인데 어떤 기준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는 거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우리가 상대를 오케이로 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상대를 오케이로 본다는 것은 좋은 의도를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요. 자신의 공식에 따라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공식이 뭐야?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아, 다행이에요. 저는 수학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싫은 걸 넘어서서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수학이 재밌냐? 재밌대요. 참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왜 재밌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공식을 딱 대입하면 딱 결과값이 나올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공식을 대입하죠. 그래서 최선의 값을 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수학도요. 그럼 인생은 어떻겠어요? 특히 나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 잘 결론 내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공식을 그 안에 대입해서 그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 공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친구란 삐리리다. 예, 만약에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제가 숙제를 드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친구를 정의하는 방법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친구는요. 보증은 서줘야 된대요. 그 정도는 해줘야 찐친이다. 이렇게 말리면 쉽지만 본인이 그러시다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보증 정도를 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그분에게는 있겠죠. 물론 우리는 뜯어 말리고 싶겠지만 그분 안에는 그럴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안 돼. 보증은 안 돼. 돈 관계 맺으면 안 돼.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는 그냥 가끔 만나야 돼. 가끔 만나서 밥 먹어도 반가우면 그거 친구야. 이렇게 정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파헤쳐 가다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돈 때문에 떼아꼈거나 돈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정리하자면 사람마다 제각기 옳다고 믿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요, 내가 보기에 저 공식 별로예요. 저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상대의 공식을 막 바꾸려고 해요. 설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공식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내가 조금 바꿔보려고 좀 설득해보려고 하지만 사람 참 잘 안 바뀐다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아주 매일매일 켜켜이 쌓은 인생의 믿음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존중을 선택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의 공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 동시에 나의 공식이 무엇인지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중의 대화를 하기 위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나의 공식, 너의 공식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실전 대화에서 진짜 갈등을 얼마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년차 부부예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빠 한 번 안 바뀌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요, 이제 둘만이 하는 조금 독특한 행사가 있어요. 일명 부부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왜 이렇게 인생 피곤하게 사냐고 저희 부부한테 그렇게도 하시지만 저희 공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말에 둘이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예쁜 공간들 많잖아요. 아니면 집에서도요. 1년 동안 연말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각자 30년, 40년 각자 살다 만난 인생이거든요. 이게 한 팀이 됐기 때문에 부부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 약속들,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쫙 세워놨어요. 1년 차 때. 그래서 그대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평가도 해요. 점수를 줍니다. 당신은 A야, 당신은 C야 이렇게. 근데 자꾸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막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1년 더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부부 워크숍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장면은 제 1회 부부 워크숍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9년 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결혼할 때 신중했겠어요. 그죠?
예, 막 심리검사 다 시켜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질문 다 해보고. 네.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소개팅해서 지금 신랑을 만났거든요, 남편을. 근데 소개팅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있죠?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보통 뭐 취미가 뭐냐, 주말에 뭐 하냐, 그냥 평범한 거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소개팅 때도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저는 당신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가치관 5개를 설명해 보시오. 이런 거를 소개팅해서 너무 싫죠.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는 간절했나 봐요.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할 수가 없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엄선에 따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엄선은 다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이제 이혼 가정이고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시끄러운 걸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싶으니까 아주 엄선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때 부부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가서 놀기나 하고 오지 왜 그랬나 몰라요. 제가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신부들은 막 이렇게 샬랄라 치마에 막 책 넓은 거 쓰고 너무 예쁘게 가는데 전 청바지에 티 딱 입고 배낭에다가 그 전지, 그다음에 이제 매직펜, 포스트잇, 노트북. 저는 이제 전투 가는 거예요. 인생 잘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워크숍을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저녁 10시부터 제 기억에 한 새벽 3시까지. 너무 힘들었겠죠, 상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적도 있어요. 잘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애도 안 날 거야. 그랬던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탁 판을 깔아놓고 이제 비전 워크숍을 시작하는데 이런 거예요. 살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 팀이면 5가지 가치라는 걸 정하거든요. 그걸 정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요. 다 매번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성격 이상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쿨하게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것은 나랑 별로 큰 상관이 없거나 어쩌다 한번 그냥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 쿨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건너 이야기 들을 때는 야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지. 그럼 어떻게 다 맞춰. 그냥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일이 돼보세요. 특히 관여도 100이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한 대화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좀 전에 식장 들어가던 그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 분명 심리검사 다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나 진짜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는 그 감정이요. 계속 제 마음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요. 감정이 불편해질 때 스톱!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멈추기로 했어요. 이건 아니야. 잠깐 쉬어. 그래서 제가 타임을 외치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두 갈래길이 쫙 열립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 이 선택은 굉장히 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거요. 진짜 성격 이상해. 이런 거 있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저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로 다른 공식에서 대화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질문도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공식을 가졌지? 상대는 어떤 공식을 가졌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전에 워크숍에서요. 자주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까 제 공식 제가 조금 소개해 드렸잖아요. 저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빨리빨리 해. 일단 질러. 내가 책임질게. 하자. 저는 목표지향적이고 속도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계속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초를 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가 문제야. 이렇게 힘의 대화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남편도 그 공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걸요. 생각해 보면 저희 남편은 그 경상도 포항 사람이에요. 근데 경상도 포항 중에서도 삼형제거든요. 그중에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처럼 지르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해결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ROTC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벌벌 떨어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자꾸 지르라고 하는 여자와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아무도 다치면 안 돼 하는 남자가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려니 대화가 막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요,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주구장창 싸우거나 매장면에서 너랑 너무 안 맞다고 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존중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 맞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맞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의 공식도 옳고 상대의 공식도 옳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린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준비해왔죠. 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자기 관찰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시간을 따로 내셔서 공식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와 똑같아요. 내가 유독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왜 계획적이어야 하고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 내가 옳다. 이게 맞지. 저건 틀렸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려보세요. 나는 다 내 생각이 맞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나는 내 공식 안에서 옳을 뿐이에요. 그걸 한번 구분해 보시자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내 공식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공식은 빨리빨리 공식이에요. 그리고 시계 공식. 자꾸 이렇게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은 어떤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이름을 붙여두면 내가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힘의 대화로 빠질 때 나를 탁 각인시켜 줍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공식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요, 빨리빨리 하고 알아서 착착착착 해내는 이 시계 공식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고 제가 어릴 때, 제가 7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밑에서 거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들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착착착착. 그러니까 한 번도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아주 착실하게 제 일을 잘 빠르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만 그렇게 다녔겠어요? 회사도 그렇게 다녔겠죠? 일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요, 잘 해냈어요. 이 공식은요, 저한테 한몫했던 공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도 그 공식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거 유용합니까? 계속 필요합니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요, 그 공식들 있잖아요. 계획대로 하는 그 빨리빨리 공식을요, 분명히 어디까지는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부터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혼자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회사를 차리고 식구들이 생겨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도가 안 맞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여전히 제 공식을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애 나니까. 아이들이 생기니까요, 이거 뭐 계획은 세울 수가 없죠. 지금 1분 후면 셔틀이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똥을 싸는 거예요, 애기가. 그럼 막 사지가 발발 떨려요. 제 계획상으로는 1분 앞에, 1분 전에 셔틀을 타야, 올 클리어. 내 할 일을 했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데 1분 남겨놓고 그냥 아이가 응아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치원 안 가겠다고 생떼를 쓰고 울고불고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럴 때 제가 유난히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면서 아, 이것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나는 이런 공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지금도 좀 유연해지려고. 늘 빨리빨리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일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하려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성장하는 거죠. 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 어제까지 성장했다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공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그냥 점 찍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가 가진 공식을 이해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유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잘 디뎌왔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공감의 언어 했었죠. 옛일인가요? 다 지난 일이 되신 건 아니죠? 공감의 언어, 위로의 언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감정의 언어, 그리고 오늘은 존중의 언어까지 오셨어요. 자, 어쩌면 쭉 오시면서 어떻게 저거 다 하고 사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냥 말하면 안 돼?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의식하면서 긴장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요. 그 일 역시 그에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무엇에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은 남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화를 위해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은요.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성실한 시간들이 모이면 결국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날 때마다 어머 벌써 1살 먹었네. 어머 주름살이 늘었네. 이것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그릇도 조금 더 컸네.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좀 버틸 수 있게 되었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더 좋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됐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부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도 키우고 관계도 키우는 삶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지금까지 제 강연이 조금 보탬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강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도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나만의 공식 찾는 법.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공부를 할 때 수많은 공식들을 외우잖아요. 하지만 나에 대한 공식은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공식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적어보시는 거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내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 기준, 삶의 공식, 가치관. 다 비슷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사람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김윤나 작가님의 강연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예쁘게 할까, 더 잘할까 이런 스킬을 배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4주간 김윤나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윤나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